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K-팝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주요 3개 기업 SM, YG, JYP의 바닥권 주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K-팝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 2월 26일자 이후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 작은 사건인 줄 알았던 버니선 사태가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관련 성적대 스캔들로 비화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SM과 YG는 약 한 20%대 정도의 그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 주가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수개월 동안은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악재성 뉴스플로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들 3사의 그 목표 주가, 즉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는 것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K-팝 3사에 대해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3사의 그 역사적 PBR 저점을 기준으로 바닥권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좀 취해봤는데요. 먼저 각사의 저점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동방신기의 군복무가 있었던 시점, 이에 더해서 금한령이 있었던 2017년 3월 달에 주가가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동방신기가 없는 상황에서 또 사드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소속 가수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게 더더욱 그 패닉을 일으키는 금한령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PBR도 역사적 저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K-팝 기업들이 유의미한 실적을 창출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의 커버리지에 들어오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ROE는 약 한 8.9% 정도였고요. 당시 PBR은 1.36배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YG엔터를 좀 보시겠는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달에 PBR의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경우에는 이제 빅뱅 멤버들이 군입대를 한 시점이었는데요. 빅뱅의 마지막 콘서트가 있었던 시점은 2017년 4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가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인식이 되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공백으로 들어가는 보릿고개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거의 바닥을 찍게 되고 PBR은 역사적 저점이었던 1.56배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JYP를 좀 보시겠습니다. JYP의 경우에는 2014년 4월 달에 이제 그 PBR의 저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 JYP라고 하는 회사는 한 가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 상장 JYP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속해 있는 비상장 JYP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 PBR이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실적은 JYP의 실체와 무관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JYP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수익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201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무려 10억 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국면에서의 그 PBR이 4.08배였습니다. 당시 ROE는 13.2%였고요. 여기서 JYP의 그 PBR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는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다 보니까 그 자기 자본이 굉장히 그 타사 대비해서 작은 슬림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그 PBR이 좀 높은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K팜 3사의 그 바닥권 PBR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론은 각사의 역사적 저점 PBR을 기록했던 시점, 즉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었던 그 시점의 PBR과 당시 기록했던 ROE가 있을 겁니다. 또한 현재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ROE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값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현재의 ROE 값을 보정을 한 즉 저희가 원하는 바닥권 PBR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단순한 식을 통해서 한번 바닥권 PBR을 한번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닥권 PBR을 산출해 보면요. 과거의 역사적 저점 PBR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ROE 그리고 현재 ROE를 가지고 보정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바닥권 PBR이 산출이 됩니다. 이 바닥권 PBR은 SM 기준으로 1.55배, YG엔터 기준으로 1.56배, JYP 기준으로 4.08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BPS가 있고요. 이 BPS에다 바닥권 PBR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각사의 바닥권 주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SM은 29,500원, YG는 31,300원, JYP는 19,500원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전일 종가랑 비교를 했었을 때 주가 괴리율이 나올 건데요. 주가 괴리율은 YG가 12%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즉 YG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다 소멸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았던 JYP 같은 경우에는 이 괴리율이 51%에 달하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성장에 대한 그림이 지금 잘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신의 모멘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성장주로 좀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그 버니썬 사건에서도 좀 비켜져 있다는 게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로서의 좀 면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기법은 회사가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이 좋지가 않을 때 주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쩔어 있었을 때 기준의 바닥권 주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YG엔터가 저희가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이슈가 더 발생을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최고 경영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형 소속 가수들이 어떤 좀 좋지 않은 이슈에 연루가 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바닥권 주가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바닥권 주가는 YG 기준으로 한 3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K-팝은 뉴스 플로우가 좀 좋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는 또 좋은 모멘텀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K-팝 관련해서 여러 가수들이 뭐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 2억 뷰, 어떤 가수는 5억 뷰 이상을 찍는 놀라운 성과가 뉴스로 계속 보도되는 걸 아마 많은 투자가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4G 이상급의
어, 그 통신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확산이 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제 좋은 통신 환경에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좀 살아왔지만요. 그렇지 않았던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통신 인프라가 좋아지게 되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유튜브는 무료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K-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무료 컨텐츠다 보니까 조회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향후 수년간 또 지속이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K-팝 4사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좀 보시겠는데요. 1년 정도 시간 동안 거의 2배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이에 비례해서 한 2배 정도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거는 2019년도에도 이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고 조회수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 한 가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새로 데뷔한 신인 그룹인 빅히트의 TXT 그리고 JYP의 있지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들 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곡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공개 후 24시간 기준으로 각각 한 1,400만 뷰 정도를 찍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데뷔했던 아이즈원이나 스트레이키즈 대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많은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TXT나 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의 후광 효과가 좀 있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들 그 JYP나 빅히트의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지난 1년 동안 급증했다는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데뷔했던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표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신인 그룹들 대비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19년도에도 K-팝 아티스트들이 자체 기록, 유튜브 뮤직비디오 기록을 계속 깨어가면서 놀라운 실적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유튜브 관련 광고 수입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덤도 확산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K-팝 가수들 중에서 유튜브 모멘텀이 가장 좋은 3개 그룹이 컴백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4월 12일, 그리고 블랙핑크가 4월 5일, 그리고 트와이스도 4월 중으로 지금 앨범을 새로 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련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당분간 뉴스 플로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YG 기준으로 보면은 바닥권 주가에는 어느 정도 근접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좀 추가적으로 뭐 매니지먼트나 다른 가수들로 확산이 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4월 달에는 유튜브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것과 나쁜 게 좀 혼재되면서 좀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보는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일 발간한 음악산업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